이번 강의 시간에 저는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면 4차 산업의 변화는 어떤 것이다 하는 부분하고 미래, 모바일, 기술의 속도, 그다음에 대중화 이런 부분 말씀드릴 거고요. 깨알같이 그 중간중간에 저희 회사에 대한 자랑을 좀 드릴 테니까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요. 자, 첫 번째 드린 말씀은 전체적인 제목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런 겁니다. 4차 산업 그리고 핀테크. 4차 산업은 모두 미래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중에 핀테크는 4차 산업의 기반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4차 산업의 대표적인 산업들이 뭐 드론, 3D 프린터라든가 이런 분자생물학 이런 분야들이 있는데 이런 기업들이 사실 거대 자본을 구성하는 산업들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핀테크 기술이 발현이 돼서 자본 투입도 해주고 아까 앞전에 교수님들이 말씀하신 것 같은 인프라를 구축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파드는 미래라고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모든 기술은 앞으로 모바일 상에서 구현되실 거다. 이미 이 모바일의 보급률이 50억 대가 넘었고요. 향후 한 4, 5년 내에 전 지구인의 80%가 모바일 상황에서 일을 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걸 미래의 확실을 가지고 사업도 하시고 핀테크 비즈니스 분야도 진출을 해야 된다. 세 번째는 기술의 속도 부분인데요. 늘 그렇게 생각하세요. 본인이 느리기 때문에 세계도 느릴 것이다. 그래야 살기 편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 기술의 속도는 이미 탄력이 붙은 상태고 약 4, 5년 뒤에는 저희가 예상할 수 없는 세상이 열린다. 이게 미래학자들의 이야기인데 제가 오늘 중간에 왜 저 미래를 예견하게 됐는지에 대한 부분을 간략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주제가 기술의 평준화 부분입니다. 여러분 지금 스마트폰 다 갖고 계시잖아요. 스마트폰 안에 기능이 60여 가지 기능이 있다고 하는데 이 기능을 뭐 다 쓰시진 않지만 최소한 10가지 기능을 쓰세요. 자유자재로. 카메라도 찍으시고 동영상도 찍으시고 스케줄러도 쓰고 그다음에 내비게이션 쓰고 있고요. 저희는 아주 전문가 영역 있지 않은 사람들인데 편하게 쓰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기술이 평준화되어 있습니다. 핀테크가 이 기술의 평준화 속도를 더 높여줄 거라는 거죠. 현재 4차 산업은 예측을 미래학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측 가능하다면 우리는 그걸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구글의 레리 페이지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아니 구글처럼 큰 회사가 도대체 왜 무인 자동차를 만드냐 그랬더니 굉장히 감동적인 얘기를 레리 페이지가 합니다. 나도 늙을 거고 90살이 된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내가 나 혼자 조용히 어딜 가고 싶을 때 혼자 타고 가고 싶다. 그래서 무인 자동차가 필요하다. 자, 저희 회사 깨알 자랑 좀 할게요. 구글에 비견되는 회사는 아니지만 저희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한 7, 8년 전쯤에 왜 은행에 지점이 있어야 되지? 왜 은행을 만들면 꼭 지점을 만들고 거기서 고객을 모으고 고객들은 창구에 찾아와야 되고 문제가 있으면 전화로 콜센터를 하거나 지점을 와야 될까? 지점 없이는 또는 지점을 줄여야 된다면 어떻게 할까? 여기서 저희 회사의 스토리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지점이 없는 은행을 만들고 싶은 사람 또는 기존의 은행들이 좀 지점을 줄여야 될 때 필요한 기술들을 플랫폼으로 개발을 했고요. 그 시대에 맞게 개발은 했지만 거의 모바일 기반으로 개발했습니다. 그게 저희 피노텍입니다. 그게 이제 결국은 뭐냐면 미래를 약간 예측했다는 거 이거 하나 때문에 저희 회사가 10년째 망하지도 않고 굉장히 각광받는 회사가 된 거죠. 여러분도 미래를 같이 예측해 보시자 이겁니다. 미래에 대한 예측 아까 모바일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표로 몇 가지 모바일의 미래를 말씀드릴 겁니다. 보시면 지금 파란 선이 약간 이렇게 삼성이 만드는 폰 판매 대수고 지금 녹색 맨 위에 있는 게 중국 폰들이 팔리는 작년에 판매량입니다. 그다음에 맨 빨간 게 이제 애플이 작년에 약간 시장 점유율이 줄고 있죠. 근데 주목할 것은 뭐냐면 어떤 기업이 늘고 어떤 기업이 줄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약 13억 4천만 대 정도 폰이 매년 팔리고 있다는 겁니다. 인구가 70억인데 70억 중에 13억 정도가 폰을 교체하거나 새로 구입하고 있다. 그러면 이게 대세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다음 장 보시면 조금 더 재미난 미래를 보실 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저도 이 웨어러블 폰을 갖고 있는데요. 폰이 저런 모양을 갖춘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런 어떤 여러 가지 폰이 언제 나올 거냐. 그러면 대부분 아니 내가 지금 나이가 이런데 이게 뭐 나 죽고 난 다음에 나오는 거 아니냐 하는데 보시면요. 이 사진을 잘 들여다보십시오. 여기 사진이 약 13년간의 시간 차이를 갖고 한 건데요. 이 13년 동안
마차가 싹 없어졌다는 겁니다. 좌측 사진은 도로에 마차가 한 대 나온 거고요. 우측 사진은 도로에서 마차가 싹 없어졌는데 그게 딱 13년 걸렸다는 거죠. 근데 여기만 그런 게 아니고요. 자동차 산업만 그런 게 아니라 보통 기술적으로 인간들이 받아들이는 기술은 약 13에서 14년 정도면 완벽하게 대체한다는 거예요.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은 주사위입니다. 이 주사위를 전 세계 몇 나라밖에 못 만드는데요. 지금 3D 프린터를 활용하면 수년 내에 우리 집에서 가장 정밀한 주사위를 만들 수 있다고 그래요. 이미 3D 프린터를 활용해서 코뿔소 뿔을 파는 회사가 이미 있습니다. 펜비언트하고. 그럼 저희는 코뿔소가 아니더라도 코뿔소 뿔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약 13, 14년 내에 경제 시간이 지나면 이 기술이 전 세계에 보급되는 것을 보실 수 있고 이게 여러분의 미래가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럼 핀테크가 이제 등장을 하는데요. 비로소 핀테크가 뭘까 되게 궁금하세요. 그다음에 핀테크가 나랑 무관하다고 생각하시는데 제가 늘 주장드리는 건 뭐냐면 핀테크는 그냥 아이디어입니다. 그러면 아이디어가 있으신 분은 IT 하시는 분을 찾아가서 내 이 아이디어를 구현해 달라고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모두는 오늘부터라도 핀테크를 하실 수 있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숫자는 각 그 전 세계 대기업들의 그 시총이거든요. 이 금융시장의 상대의 경쟁사들이 바뀌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저는 스타벅스가 은행을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경쟁자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스타벅스가 아니더라도 애플이 은행을 한다면 또는 구글이 은행을 한다면 경쟁할 수 있는 금융기관이 되지 않으면 이제 금융기관이 5년, 10년 뒤에도 우리 곁에 기존의 형태로 남아있을 거라는 생각은 저는 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걸 누가 하는 거냐면 여러분들이 아이디어를 통해서 스타벅스라든가 아니면 새로운 은행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이게 90년대 말에서 2000년 초에 전 지구를 휩쓸었던 MP3라는 기계입니다. 저 기계가 지금 한 10몇 년이 지난 뒤에 없어져 버렸어요. 자동차는 그럼 어땠을까요? 자동차는 이미 테슬라라는 회사가 GM과 포드의 모든 부분을 이겼습니다. 시장 점유율을 제외하고는 시총 이거 다 이겼죠. 그럼 여기서는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왜 은행엔 지점이 있어야 되고 왜 자동차는 기름으로 가야 되고 이런 부분만 고민하시면 된다는 거죠. 근데 이런 부분은요. 이 왜를 해결하는 방법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기술입니다. 이 기술이 4차 산업의 근간 기술이에요. 와이파이, 모바일, IoT라는 거죠.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될 게 이겁니다. 왜? 왜만 잘 물어보면 거기에 답이 있고요. 이 왜를 잘 실현하게 되면 이런 겁니다. 개선보다 더 좋은 건 뭘까? 혁신일 거고요. 여기서 제일 주목해 보셔야 될 게 아마존입니다. 보시면요. 아마존은 창고를 무인화시켜 버렸어요. 몇 년 전에 아마존이 엄청나게 비싼 돈을 들여서 로봇 회사를 인수해서 창고에 사람을 싹 없앴습니다. 그러고 실현하는 게 뭐냐면 약 5년에서 10년 내에 전 지구적으로 이틀 내에 물류를 하겠다. 4차 산업은 논리와 지식의 시대가 아니라 지혜와 감동의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뭐냐면 이전에는 내가 많이 배운 걸 가지고 산업을 이끌었는데 이제 4차 산업은 로봇이 대체를 해줄 거고 인간이 하는 영역은 지혜와 감동을 만드는 영역인데 4차 산업에 대해서 의심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4차 산업이 올 거냐는 거죠. 대부분 기술은 잠복기를 거치고요. 이 잠복기가 지나고 나면 파괴적인 혁신이 일어납니다. 아까 보셨죠? 2008년도에 아이폰이 딱 나오면서 모든 기기들이 없어졌습니다. MP3. 그다음에 이 아이폰 안에는 엄청난 무료 기기들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무료가 기계 되면 대부분 기술들이 소멸되거나 회사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두가 스마트폰을 편히 쓸 수 있는 대중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이 변화는 구글, 애플 이런 회사들이 주도를 했고요. 그러면 우리들은 이렇게 기술이 빠르고 이런 대기업들이 막 시장에 침투하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될 거냐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모두 노년이 될 거라는 부분에 주목하시고 두 번째는 대기업들이 안 들어가는 틈새들이 있습니다. 아이디어. 저희 피노텍이 지금 글로벌 모바일 뱅크 플랫폼을 하고 있는데 아직 대기업들이 안 들어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시장이 아주 크지 않거든요. 물론 시장이 큰 걸 알 때쯤엔 저희가 글로벌 플랫폼을 다 깔아놓으면 되는 거죠. 자, 4차 산업 얘기 마무리하면요. 제가 예를 들면 실버 말씀드렸고요. 누구나 할 수 있다는 말씀 또 드렸고요. 그다음에 모든 산업에 적용할 수 있다. 특히 핀텍은. 그다음에 모든 것을 연결되는 세상 속에서는 이 데이터를 통해서 대부분 다 얘기 말씀하잖아요. 데이터, 그다음에 인공지능. 자, 그러면 이 네 개의 결론은 뭐냐면요. 4차 산업과 핀테크가 전반적으로 갖고 있는 특성이 하나 있는데
비용을 대폭 줄이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소득이 고정돼 있다면요. 수익을 늘리는 방법은 비용을 줄이는 거예요. 비용을 줄여서 수익을 늘리는 게 4차 산업이라고 저는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마무리 들어가면 앞선 사람들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앞선 사람들은 뭐 여러분 다 아시는 분들이죠. 이 사람들은 근데 늘 주창하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돈을 벌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을 고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저 인류 미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들을 그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연구하고 고민했다는 거죠. 이 4차 산업과 핀텍이 인류가 갖고 있는 어떤 저개발 국가의 소외 이런 부분들을 전 해결할 거고 그런 부분을 같이 동참해서 저희 피노텍도 앞장서 바꿀 건데요. 여러분들이 그런 이해를 가지시고 많은 부분을 함께 바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핀테크와 4차 산업을 잊지 마시고 주인공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지금까지 4차 산업혁명의 시대, 금융혁명, 핀테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지금 방청석에 KDI 스쿨 학생분들이 와 계세요. 아마 강연 들으시면서 궁금한 내용들이 꽤 있으셨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궁금한 내용 질문하고 답변을 들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난 이거 물어봐야겠다라고 생각하셨던 분 있으신가요? 알겠습니다. 네, 아마 핀테크 산업 발전이 앞으로 무궁무진하게 발전을 할 테고 또 다양한 영역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럼 과연 그 핀테크 산업 중에서도 과연 블루오션은 어느 영역이 될 것으로 예측을 하시는지요? 중요한 질문을 하셨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핀테크 영역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이제 가장 경쟁력 있고 대한민국이 글로벌하게 비즈니스 할 수 있는 영역은 플랫폼 비즈니스라고 보고요. 지금 아까 강연 때도 말씀 주셨는데 한국 금융기관 IT 기술이 굉장히 잘 돼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개발 국가 이하에서는 사실 뱅크를 모바일로 하는 걸 굉장히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도 그렇고 글로벌 모바일 뱅크 플랫폼을 만드는 걸 전 블루오션이라고 보고 그쪽에 관련된 거 예를 들면 지점 없는 은행에 필요한 채팅 로봇이라든가 아니면 이체 엔진 그다음에 아까 교수님 말씀 주신 신용을 평가할 수 있는 모델 이런 부분들을 플랫폼화해서 개발하고 판매하는 게 제일 중요한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네 분 강연을 들어보니까요.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이 단순히 기술의 발전이 아니라 정말 인간과 그리고 기술의 융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좋은 말씀 주신 네 분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KDI 국제정책대학원 학생 여러분 감사합니다.